네, 다음으로 2부입니다.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2차 전지인데요. 아무래도 올 한 해를 좀 복귀해보자 하면은 2차 전지 섹터가 단연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이 필두로 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12월이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과연 내년까지 2차 전지가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주도주적인 역할을 분석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모멘텀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김진환 전문가님, 임순재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은 임 대표님부터 좀 2차 전지 업종들의 특징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올해 2차 전지 시장 관련주들은 되게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주가 상승폭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선도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우위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IRA 법의 이제 시행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이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RA 법안 자체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근본적으로 이제 막겠다라는 데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업체들의 이제 미국 내 진출이 활발히 좀 이루어졌고요. 특히 미국 내에 조인트 벤처로 해서 완성차 업체들과의 다양한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건설 계획들이 계속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2차 전지를 생산할 경우에는 AMPC라는 이제 생산자 보조금이 이제 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보조금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기대감으로 올 상반기에 올랐다가 좀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이제 부진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정도의 이제 주봉을 이제 KRX의 2차 전지 이제 K 뉴딜 지수인데요. 네. 2년 동안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 되는데요. 올 7월 달에 위에 이제 길쭉하게 나타났는데 그때 네.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이제 판매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내용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아마 이러한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특히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아니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까지는 업황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주 그 자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의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은 이제 코인화되는 이제 코인 거래하듯이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 부분 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사실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도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들썩이더니 하반기에는 오히려 또 전기차 판매 둔화와 엮이면서 조금씩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띠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또 했었습니다. 네, 김 전문가님은 그러면 2차 전지 업종들의 특징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올해 내내 우리 증시의 화제 중심이 2차 전지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업종 대표주인 에코프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이제 시장 침투율이 20%대에 진입하기 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데 2차 전지에 있어서 바로 이 시기가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등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까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네. 이 전기차의 어떤 핵심인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성이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적인 이제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공장들의 신설, 그리고 증설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 상반기 시장 내내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어떤 셀 업체, 또 연초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특히나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에코프로는 전구체, 리튬 가공, 폐배터리, 이런 재활용 등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서 10배거 이상의 어떤 시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리튬 확보 전쟁으로 리튬 관련주, 그리고
공장 증설, 뭐 신설 소식으로 장비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리튬의 핵심이 원료, 뭐 전량 수입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국내 상황상 폐배터리 어떤 회수, 뭐 분해, 그리고 재활용,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기타 리튬 말고 뭐 니켈, 알루미늄 이런 기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의 한계, 뭐 지금 안정성이나 뭐 주행거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즉 뭐 나트륨 배터리나 뭐 오늘 강한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그리고 뭐 저렴한 가격이면서 고온 환경의 안정성을 보이는 LFP 배터리, 뭐 이런 다양한 하위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특징적이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가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뭐 셀 소재, 그리고 이제 더 가서 뭐 리튬, 광물, 폐배터리까지 가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상승세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배터리 부분들까지 함께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한 부분들은 2차 전지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주도주적인 역할들을 톡톡히 해줬다는 점은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에 수요일은 둔화될 것이다, 뭐 단가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임 대표님은 그러면 연말 연초에 반전 모멘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반전 모멘텀은 뭐 특별히 업황으로 보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 비슷하게 된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황보다는 뭐 2025년, 2026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이런 업황 관련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광물 가격이 계속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광물, 2차 전지에 관련돼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광물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리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지금 톤당 이제 11만 위엔을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뭐 지금 한 60만 위엔에 비했으면 뭐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올 초에 비해서도 지금 저가를 이제 기록을 할 만큼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제 전기차 이제 판매량보다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리튬 가격, 배터리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이제 니켈 가격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다시피 2021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조금 뭐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톤당 16,000달러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코발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난 이제 2021년 이후에 지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까지 이제 하락을 할 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해서 과거에 사왔던 그런 이제 양극재 가격, 그러니까 지불했었던 가격과 지금 완성 업체들의 이제 지불하는 급여가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낮은 가격을 사왔으면 그만큼 지금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겠지만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사왔던 거를 최근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아마 계속 업황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전기차 판매도 여전히 이제 판매 둔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고가라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셨던 분들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뭐 전기차를 내놓고 내연기관이나 뭐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 속도도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도 둔화되고 있고 주요 광물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악재인데요. 그러면 김정문 전문가님은 이 연말 연초에 반전 모멘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내년 일정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뭐 저희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이쪽이 낙선할 경우에 바이든과 민주당 쪽이 밀었던 IRA법의 수혜를 받던 전기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좋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IRA법의 이제 핵심은 전기차랑 뭐 전기차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친환경 보조금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대선은 이제 뭐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네. 더 가깝게로는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을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재반등 모멘텀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경우 이제 올해 4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등 이제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아직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뭐 좋지 못할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세가 뭐 2분기 정도부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주가가 선반영을 한다면 내년 초 2차 전지 섹터 상승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대선 내년 하반기 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주세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뭐 내년 2차 전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뭐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KB 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2차 전지 섹터 대표 기업, 즉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 6개사의 연결 기준 합산 매출액이 올해보다 1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도 올해 4분기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에서 바닥이 좀 짚히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이익 기저치가 낮은 양극재 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수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전기차의 출하량이 이제 올해 대비 27% 늘어난 1,822만 대. 그리고 이에 따른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는 전년 대비 이제 28%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이쪽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좀 둔화 중이긴 하나 네. 내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수요 증가 그리고 침투율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한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 내년 상반기 뭐 재차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뭐 둔화되긴 했지만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 침투율이 높아져서 과거처럼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런 성장성보다는 중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주도 마찬가지 이제 주가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에코프로, 그다음 포스코 계열, 그리고 이제 뭐 LNF, 뭐 포스코, 코스모 계열 네. 이런 2차 전지 대표주들의 경우 주가 추이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이제 횡보하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뭐 내년 초 이후부터는 재차 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이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근데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의 어떤 대표주들이 조금 다소 좀 민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보여요. 그래서 네. 예, 시장의 어떤 급격한 쏠림도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단기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하다가 좀 반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본격적인 어떤 반등보다는 지금은 좀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 좀 반응을 좀 하고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뭐 그 시기가 내년 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 대표님은 조금 전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이게 뭐 좋은 부분 물론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네. 그런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런 방향성이 맞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좋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으니 광물 가격 관련돼서 뭐 지금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지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찍었을 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광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 지금 뭐 남미 지역에서 많이 지금 발굴이 된다. 그렇죠. 현재는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나 그다음에 이란, 미국 지역 내에서도 지금 남미 수준 정도의 새로운 광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산출이 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는 게 한 2025년, 2026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리튬이 지금 생산했던 것보다 몇 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보다 리튬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E 리서치,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 관심 많으신 분들이 뭐 많이 보시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지금 현재 11만, 그러니까 뭐 이번 주 같은 11만 위엔 정도 되는데요. 13만 위엔대까지는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파란 게 리튬 생산량이고요. 네. 회색이 리튬 수요량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계속 리튬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튬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률 관련돼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전방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 밸류 체인을 지금 100여 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소재 같은 것을 구매를 할 때 상당하게 그러니까 소싱을 할 때 빡빡하게 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뭐 10% 이하의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자동차 밸류체인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주가가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이러한 너무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조금은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 대표님의 2차 전지 뭐 토픽 종목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 쪽보다는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2차 전지 충전 관련된 쪽으로 네. 전기차 충전 쪽으로 아마 좀 더 관심 사항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배터리에 대한 충전에 관련된 인프라가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는 뭐 빠르게 증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SK 네트워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충전 쪽으로 또 대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 전문가님의 2차 전지 토픽 종목 짧게 말씀 주시죠. 네, 에코프로 BM인데요. 우선 실적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4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에코프로 BM은 4분기 실적은 뭐 매출액이 1조 6,100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17%나 줄고 영업이익은 뭐 190억대로 80% 정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리튬 가격 하락세가 그래도 올해 4분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진정세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수익성은 양극재 판가에 좌우되는데 이는 이제 이 원재료인 리튬 가격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이 양극재의 어떤 판가 인상으로 이어져서 에코프로 BM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리튬 가격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재차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번에 2차 전지 섹터가 처음 상승을 할 때, 연초에 처음 상승을 할 때 양극재 쪽이 뭐 선두에 섰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강력한 어떤 시세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요. 네. 결국에 양극재 업체들이 다시 재반등을 한다고 하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먼저 반등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섹터에 대장주라는 상징성도 좀 있어요. 대표성도 있고. 네. 그래서 2차 전지 반등 시 좀 두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 오늘 관련된 투자 종목까지 연결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님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